네, 오늘 준비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MS에서 변화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그 내용들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외에 마켓 트렌드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현재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왜 이런 변화를, 내홍을 겪고 있는가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 중에 그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예, 유념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7년도에 그 중요 내용들이에요. 예, 뭐냐면 지금 그 2025년도, 그러니까 26년도죠. 현재 한 3,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예, MAPD 플랜에 현재 미국에서 가입하고 계시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 인구수가 되겠죠. 그리고 27년도에 오래간만에 CMS에서 저희 에이전트들이 영업하기 좋게, 좋은 방향으로 네, 정책들을 좀 내놨습니다. 뭐 긍정적인 방향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이미 뭐 작년부터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파트 D, 예, 파트 D에 대해서 이제 그 CMS에서 영구히 그동안 있던 내용들이 영구히 법제화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앞으로 27년도에 그 AP 동안에 저희가 영업을 잘 하려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크게 한 네 가지 항목으로 오늘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꼭 이제 주지하셔야 될 게, 올해 이제 2027년도 플랜에 대해서 각 보험사들이 이제 플랜들을 한 7월경에 들어가면, 킥오프 혹은 그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로드쇼를 시작하게 될 건데, 그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상품에 대해서도 아니면은 마케팅이나 CMS 룰 변경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내용들은 네,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리고 현재 아셔더라도 고객이나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그래서 10월 1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몇몇 사항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뒷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0월 1일 그리고 1월 1일 요 양 날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슬쩍 보면 그 법안이 좀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새로 추가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매년 있습니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48시간 기다리는 룰, 뭐 혹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SOA를 받고 나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48시간 이후에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해당 규제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에듀케이셔널 세미나를 하고 바로 이어서 세일즈 세미나를 할 수 없는 그런 저희 규제 사항이 있었죠. 12시간의 갭을 분명히 두어야 했는데 이 또한 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뭐 스타 레이팅 관련해서는 보험사에게는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해서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 뭐 기억하고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10월 1일까지죠. 올해 10월 1일까지는 여전히 전화를 하면 저희가 꼭 얘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네, 저는 몇몇 보험사의 물건을 취급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팔고 있는 모든 플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그게 기존에는 전화 통화가 시작되면 1분 내에 반드시 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1분이 아니고 전화 통화 내에 어디선가에서 한번 하시면 되는 그런 걸로 해당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CMS에서 또 없앤 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좀 집어넣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는 좀 긍정적이에요. 네, 2.48%의 펀딩을 올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년 그 보험사와 CMS 간에 서로 협상이 진행되는데 보험사가 이제 MA 플랜 관련해 갖고 자기네가 우리는 돈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CMS에서 그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레이트를 올려주겠다 혹은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내고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2.48%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뒷단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2,000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파트 D에 맥시멈 아웃 파켓이 생겼죠. 올해는 2,100불인데 내년에는 이제 뭐 2,400불 이렇게 계속 그 맥시멈 아웃 파켓이 작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금액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영구히 법제화됐다. 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2.48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피부에 크게 와닿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세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저희가 가져야 될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그동안 지난 한 2, 3년 동안은 계속 CMS에서 캐리어에서 주는 돈을 어드밴티지 관련해서 주는 돈을 줄여왔다면 네, 오랜만에 2.48%지만 네, 상향 조정을 했다. 라는 게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그 MAPD에 관련된 그 페이아웃이 결국 캐리어한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캐리어가 그 돈을 활용해서 베네핏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또 마케팅 혹은 커미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영업 환경이 다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 룰이 사라졌죠. 네, 27년도까지, 그러니까 올해 10월 1일까지는 네,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10월 1일 이후에는 48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SOA 받고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는 그동안 에듀케이셔널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SOA를 받으면 안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SOA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SOA를 받게 되면 바로 이어서 세일즈 진행하실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MS가 또 SOA 관련해 갖고 이제 그동안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답을 5월 26일 날 오피셜리 진행한 게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웹 잉크로 그러니까 직접 글로 서명으로 해갖고 남긴 거 이외에 요즘은 그 전자 서명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전자 서명도 합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나 봐요. CMS에. CMS의 답은 클리어하게 당연히 된다입니다. 그리고 그 SOA를 받는 뭐 다양한 그 경로가 있는데 콜 리코딩도 되느냐 아니면 뭐 줌 미팅 같은 버추얼로도 되느냐 뭐 이런 SOA의 형식에 대한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또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SOA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12개월이라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 유통기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뭐 어떤 질문이었냐면, 10월 달에 저희가 보통, 9월, 10월 달에 보통 많이 받는데,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게 캘린더 이어로 12월 31일이 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받아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12개월이란 기간 동안에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고객의 서명을 받는 SOA 폼에 특별하게 무슨 2026년, 2027년 이렇게 SOA의 기한을 제한하는 어떤 문구나 표시가 있는 한 게 아니라면 2026년 올해 10월 달에 받은 거 일단 SOA를 고객으로부터 받았다면 2027년 9월 30일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SOA 폼에 2026 SOA 혹은 뭐 구두상으로나 줌으로 받을 때 네, 2026년 SOA 받겠습니다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는 사실은 2027년도에는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SOA를 받으면서 스스로 기한을 제한하는 그런 그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네릭 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 룰이 좀 바뀌었는데,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해서, 저는 해당 지역에서 뭐 몇 개의 그 캐리어의 플랜을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입이 가능한 모든 플랜을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라는 마케팅적인 문구를 전화하자마자 60초 내에 말씀해야 되는 사항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내용 중에 네, 내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What 800 메디케어나 그 스테이트 헬스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 전화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안내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스테이스로 전화하세요라는 내용은 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콜 리코딩 관련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유지하라고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컴플라이언스가 그랬었는데 해당 내용이 6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세일즈 콜이나 마케팅 콜 관련된 내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인롤먼트 하면서 그 구두상으로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줌상으로 서명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콜 리코딩이라 하더라도 인롤먼트에 직접적인 연관을 두는 거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냥 콜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안내를 했다. 그리고 또 뭐 세일즈를 했다. 이것은 6년만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문구나 혹은 웹사이트나 혹은 뭐 SNS 상에 본인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있을 때 그동안은 베스트 혹은 모스트, 탑 레이ted 이렇게 최상급의 어떤 표현들을 쓰는 게 마케팅적으로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10월 1일부터는 그런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실 수는 있는데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무맹랑하게 그 근거도 없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크리에이티브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과대 광고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것을 위반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의무 조항 내지는 그 벌칙 같은 것들이 경감된 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보험, 보험 회사에서 이제 적용되는 내용들인데 그동안 뭐 해당 그 베네핏 고객이 베네핏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정 부분 사용했으면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었고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를 연중에 한 번은 꼭 고지하게끔 고객에게 고지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이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되면서 보험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타 레이팅 관련해서는 뭐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A 보험, 그 인플레이션 그 리덕션 액트가 한 2, 3년 전에 시작이 됐죠. 이제 그 법안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올해 이후로는 그때 정해진 내용들이 영구히 법제화돼서 사라지지 않게 됐다. 뭐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시멈 마우로 파켓이 매년 뭐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는 있겠으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도너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객들이 약보험을 혹은 앞으로 약을 드시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절약하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확고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올해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교육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SSBCI 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SSBCI 각 보험사가 이미 뭐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SSBCI에 해당되는지 각 회사마다 기준들이 다른데 해당 기준을 명백히 공공연히 뭐 퍼블릭에게 모두 알려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POS의 롤오버라는 리밋이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연을 넘어가서도 뭐 롤오버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CMS가 이제 원래는 그 베네핏 카드라고 해서 플렉스 카드 뭐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데 그 DSMP 있는 분들 중에 그 SSBCI를 통해서 그로서리 머니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플렉스 카드를 받게 되시잖아요. 이 카드에 원래는 이제 금액을 적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360불, 뭐 400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을 올해부터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유예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플렉스 카드에 혹시 캐리어에서
네, 해당 고객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을 아예 이렇게 적어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라우스를 따라가시는 건 아닌데 그 prior authorization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뭐 약을 드셔야 된다거나 아주 비싼 약 혹은 뭐 특별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 그동안은 이제 페이퍼 혹은 뭐 팩스로 신청하고 기간 오래 걸리고 뭐 됐네 안 됐네 중간에 확인하기 어렵고 이렇게 됐었는데 27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상으로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모두 보험사들이 갖춰서 해당 그 요청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마련이 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 prior authorization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마켓 스냅샷,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부터 저희가 쭉 한번 보면 26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예, 3,500만 명이 그 MAPD 플랜을 가입했어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걱정들이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미션이 뭐 없어지는 플랜도 있고 갑자기 마켓에서 엑시트하는 MAPD 플랜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좀 불안해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예, 여전히 많은 그 시니어들의 상당 부분이 여기 보면 이제 54%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시니어의 54%가 MAPD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바, 플랜이 어떻게 된다거나 마켓이 어떻게 된다거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올해 넘어오면서 2026년도 AP 기간을 동안 보면 뭐 아마 모두 감각적으로 또 판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휴메나가 가장 큰 이제 성장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스몰러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그 네이션와이드 브랜드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뭐 한 개의 스테이트에서만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근 스테이트 여러 개에서 하는 이제 그런 작은 뭐 회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카이저도 잘 해왔는데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제 가장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텍사스나 몇몇 주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가장 강력한 캐리어긴 하지만 많은 주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MAPD 플랜이 뭐 지난 한 2, 3년 동안 좀 어려웠으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해 뭐 돈이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서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AP 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음,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비용과 또 실질적으로 CMS를 통해서 보험사들이 MAPD 관련해서 받았던 비용과는 괴리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동안 그 수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 괴리를 메꿀 만한 상쇄할 만큼 상당 부분 높은 그런 페이아웃이 올해 나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되고요. 하지만 더 나빠지진 않겠다라는 것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뭐 그 매년 파트 B와 그리고 파트 A 뭐 기타 등등의 돈들이 변화되는 건 아시고 계실 텐데 아마 파트 B는 뭐 올해가 202불 90전이니까 이거보다 소폭 상승된 한 2020불 220불 정도 수준에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파트 D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38불 99였는데 뭐 내년에도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파트 D 맥시멈 아웃 파켓 캡은 2100불에서 지금 한 2200불에서 400불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뭐 지금 그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이제 그 준비하고 계신 분들, 지금 웨비나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앞에 뭐 라이센스 따고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상식에 그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DSMP 플랜에 대한 그 관심들을 조금 높이시고, 그리고 또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P 기간 동안에는 이제 모두 다 열심히 누구나 고객들이 많이 있지만, 연중에는 사실은 65세가 되는 분 이외에는 고객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DSMP 플랜 같은 경우는 연중에 언제든지 또 고객들의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DSMP에 대한 플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또 해당 그 타겟 고객층에 대한 마케팅도 좀 꾸준히 하시면 연중 내내 비즈니스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전화했을 때 60초 내에 이야기해야만 했던 내용에 대한 그 룰이 60초가 아닌 전화 통화 내에 언제든 적절한 시점에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OA 관련해서 48시간 룰이 사라졌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콜 리코딩을 남겨야 되는데, 해당 그 리코딩에 대해서는 마케팅과 세일즈 콜에 한해서는 6년만 보관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뭐 여러 문제가 이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들의 영업 활동을 위해서 마케팅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최상급의 어떤 표현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사라졌지만, 남용하시거나 또 오용하시면 나중에 그 백파이어가 클 수 있다. 예. 그 해당 사항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경감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올해처럼 MAPD 플랜이 갑작스럽게 카운티를 나갈 수도 있다. 저희가 이제 곧 AP 때 어떤 플랜을 저희가 팔 수 있을지 알게 되겠지만, 한번 보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 내용 중에 플렉스 카드가 그 제가 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은 그냥 뭐 해당 마켓에 가서 이것저것 사서 플렉스 카드 내면 그냥 그 그로서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눈에 띄게 뭐 담배나 술 이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다 사실 수 있게 됐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 실시간으로 이 품목이 살 수 있는 그 품목인지 아닌지가, 크레딧 카드를 플렉스 카드를 스와이프하면 바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으로부터. 작년에는 이거 다 됐었는데 왜 갑자기 안 해주는 거냐? 혹은 뭐 그나마 잘 긁히면 다행인데, 또 처음에 갔더니 뭐 아예 카드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캐리어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믿지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서 저희가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의 또 기대사항 중에 하나였던, 연중에 처음에는 뭐 닥터 킴이 AP 기간에는 내년 1일부터는 그 해당 그 플랜의 네트워크에 있던 분이었는데, 사실 또 1월 달 되고 2월 달 되면은 갑자기 닥터가 안 받는 경우들 왕왕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뭐 OEP 기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MAP 플랜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데, 4월이나 5월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은 AP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 그 에이전트나 캐리어 쪽에서 그 연중에 프로바이더가 네트워크를 탈퇴하게 되면 SEP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CMS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기존처럼 AP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브로커 프렌들리하게 오랜만에 CMS에서 브로커 프렌들리한 폴리시들을 좀 내놓은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파트 D가 이제 영구히 법제화되면서 뭐 저희가 맥시멈으로 파켓이 파트 D에도 생겼다. 도넛 홀이 사라졌다. 이런 부분들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셜 니즈 플랜, 뭐 디스네 플랜, 듀얼 그 스페셜 니즈 플랜뿐만 아니고 예, CSNP도 있죠. 네, 크로니코 네, 스페셜 니즈 플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랜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고객들을 많이 발굴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커미션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 지금 발표된 내용들이 있는데 예, 저희 지금 뭐 해당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를 좀 봐주시고 네, 대부분 45개 주에 해당되는 에이전트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725불로 내년도에도 네, 그동안에 성장해왔던 거와 예, 크게 다르지 않게 네, 저희 커미션은 MAPD 플랜을 판매하면 네,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